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5일 금요일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1%대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나줬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경제 상승 여력이 아직까지 나타날 것이라는 리포트도 나와주고 있고요. 또 경제 지표 역시도 계속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적도 계속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언택트 관련 종목들의 실적이 호실적으로 나와주면서 주가도 오름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 애플과 관련해서 호재가 있는 애플입니다. 애플 역시도 2%대 상승세가 나타나줬습니다. 이 소식을 받고 우리 시장도 빨간불을 켜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지금은 파란불로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사흘 만에 300명대로 다시 내려온 모습입니다. 370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주말을 앞둔 만큼 사적인 모임은 자제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지금 다시 또 변동성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다시 또 빨간불 켜내주고 있는데요. 0.04% 강보합세를 보여줍니다. 308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약보합세 보이면서 파란불을 아직 켜내고 있습니다. 962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물 지수도 살펴보시면 역시나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됩니다. 41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 수를 살펴보시면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369종목이 오르고 있고 465종목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450종목이 상승하고 있고 824종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시면요.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447억 원, 기관은 458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개인만 983억 원 순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은 813억 원, 기관은 537억 원을 덜어내고 있는데요. 개인만이 그 물량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1,376억 원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시면요. 지금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오름세가 나타나주고 있고요. 또 셀트리온은 지금 레키루나주에 대해서 오늘 최종 점검 회의가 10시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의에서 승인이 난다면 국내 최초의 코로나19 치료제로 승인을 받게 되는 셈인데요. 그 기대감 덕분인지 주가는 2%대 오름세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2.05% 올라주면서 34만 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제주은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와 관련해서 소식이 나와 있는데요. 네이버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오름세를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19.67%까지 올라줍니다. 하지만 네이버는 제주은행의 인수설을 부인을 했는데요. 그래도 이 투자자들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센트럴 인사이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트럴 인사이트는 장 초반에 고가보다는 빠지면서 음봉을 형성을 하고는 있는데요. 그래도 5%대 상승률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센트럴 인사이트가 인공지능 신약개발 신사업 진출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센트럴 인사이트는 에이조스 바이오에 200억 원을 투자하면서 최대 주주 지위를 확보한다고 밝혔습니다. 에이조스 바이오는 인공지능 플랫폼을 기반으로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상위 10개 종목 내에서 혼조세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셀트리온 형제는 앞서 말씀드린 뉴스로 인해서 주가가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0.87%, 셀트리온 제약은 더 잘 가고 있습니다. 2.29% 급등해주면서 18만 3,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CJ E&M은 어제 마감 후에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해와 비교를 했을 때 1%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지금 주가는 빠지고 있습니다. 5%대 급락세를 나타내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KB오토시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의 공장 설립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틀째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주가 흐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KB오토시스 주가를 보시면요. 26.13% 급등세가 나타납니다. 지금 14,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KB오토시스는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 공급 업체라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기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기술 주가를 먼저 보시면요. 지금 18%대 오름세가 나타나주면서 양봉의 길이도 꽤 긴 모습입니다. 지금 1,375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기술이 방위산업 관련 자회사가 1조 2천억 원 규모의 방산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오름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종목은 YIK입니다. YIK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대 급등세가 나타나면서 7,31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YIK는 삼성전자에 674억 원 규모의 반도체 검사 장비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어서 양시장에서 업종별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지금 은행 업종에서 가장 큰 상승률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이어서 통신업과 증권, 금융업, 보험 업종에서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업종도 살펴보시면요. 건설업과 운수장비, 운수창고, 종이목재 그리고 철강 금속 업종에서 전거래보다 하락세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빨간불을 켜낸 업종이 더 적은 상황인데요. 정보기기와 유통, 제약, 금융, 기타 제조 업종에서는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반면에 파란불이 켜진 업종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방송 서비스에서는 3%대 하락률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통신 방송 서비스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종이 목재와 출판 매체 복제, 건설이 전거래보다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외국인들은 어떤 수급 상황 보이고 있는지 상위 3개 종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시간 기준으로 LG화학과 네이버, 삼성 SDI는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현대모비스와 삼성전자, 우선주, PB파마는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바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눈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전장을 분석해 주실 송범선 수석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주말을 앞두고 있잖아요, 저희가. 네. 주말에 무슨 계획 있으실까요? 주말에 해외여행 가려고요. 네? 해외여행 가려고요. 해외여행이요? 네. 이 시국에요? 네, 미국으로 갈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네. 주말에 제가 몸은 한국 집에 있고 네. 정신만 미국으로 가서 네. 인터넷으로 여행을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여행. 네, 왜 그러면 지금 미국 시장이 또 열리잖아요. 그렇죠. 미국 시장이 열리기 네. 때문에
미국의 이런 나스닥 다우 지수가 또 테슬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네. 진짜 정신없이 머릿속으로 정신 여행을 미국으로 다녀올 생각입니다. 와, 이렇게 네. 업무를 주말까지 하시겠다는 의지. 주말에 항상 미국 공부해요. 그렇죠. 예. 미국 여행을 다녀옵니다, 저는. 저도 사실 정신력이. 주말에 놓을 수가 없는 게 이제 네. 기사가 또 나오고 이러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계속 저도 모르게 중간중간 계속 보게 되긴 하더라고요. 예. 네, 그렇죠. 집에서도 맞아요. 항상 네. 미국을 신경 쓰는 주말에. 네. 미국을 신경 쓰는 저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매일 방송을 할 때 밤잠을 못 이루고 네네. 네, 그래서 저희가 점점 금요일이 갈수록 그래도 더 힘차게 방송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오늘 1시에는 한 번 더 만나게 되잖아요, 전문가님. 네, 얘기 좀 그렇죠. 해주세요. 이따가 추첨을 합니다. 로또 네. 기계로. 맞아요. 어우, 네, 기계 저희 살짝 봤는데 네.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나더라고요. 네. 막 팍 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 벌써부터 설레고 있거든요. 불꽃이 튀는 오늘 백앵커님 의상처럼 이 장대 양봉이 나오는 그런 네. 추첨이 되지 않을까. 아유, 엄청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또 추첨이 이뤄질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기대감을 안고 저희 첫 번째 주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유가 얘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유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WTI 인버스 상품 투자에는 또 빨간불이 켜졌다고 하죠. 네, 유가가 이제 계속해서 오르다 보니까 유가 인버스에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좀 손실이 좀 심하실 것 같습니다. 네. 유가가 당초 원유 약 가격이 배럴당 $50 전후로 예상이 됐었어요. 자, 그런데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자발적으로 감산에 나섰습니다. 자, 그러면서 $55를 1년 만에 돌파를 했는데 1년 만에 돌파했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작년에 이 WTI 유가가 마이너스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게 왜 그러면 이제 선물이다 보니까 네. 선물 개념에서는 이게 현물에서 마이너스가 안 되는데 선물에서는 월물 만기가 되다 보니까 마이너스도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뭐 이제 기름은 필요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들까지 나왔었죠. 이제 뭐 태양광이니 뭐 수력이니 뭐 이런 게 많이 풍력이니 하다 보니까 뭐 계속 친환경 기조로 가다 보니까요. 네. 근데 이제 다 어쨌든 기름은 계속 씁니다. 우리 자동차 아직 뭐 전기차 말들이 많지만 아직 또 가솔린 차들 많고 또 공장에서도 가솔린 휘발유를 많이 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가 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석유 수출 기구가 있죠. OPEC 여기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산유량을 시장 예상보다 줄였어요. 석유가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오지만 거기 석유가 잘 나오는 중동 국가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맨날 회의를 하잖아요. 여기서 우리 결국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기 때문에 공급량을 줄이자, 뭐 시장 산유량을 줄이자 하면은 결국 걔네들은 이제 가격이 올라가니까 석유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들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런 부분들을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이 원유 하락에 베팅한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손실을 얼마나 입게 된 건가요? 네, 굉장히 손실을 많이 입었죠, 이번에. 그럴 것 같아요. 작년에 마이너스 되면서 이게 거의 이제 원유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보다가 네. 이번에 이렇게 급등을 하다 보니까 역시 코스피도 많이 올라서 인버스 코스피 하락으로 베팅하신 분들 많이 손실 봤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눈으로 보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아요. 얼마나 네, 손실이 맞아요. 심했는지 차트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와. 야,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닌 게 네. 이게 2020년 4월이에요. 2020년 이게 4월에 뭐죠? 이렇게 올랐죠. 네. 이게 왜 올랐으면 이때 원유가 그때 마이너스 갔습니다. 마이너스 선물이. 그 근월물 가격이 마이너스를 가지고 이게 뭐냐면 삼성 인버스 2X WTI 원유인데요. 이게 ETF입니다. ETF인데 선물을 이제 기초 자산으로 해가지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이 올랐지만 그 뒤로 어떻게 됐죠? 다시 플러스로 돌아서고 계속해서 급등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돼서 사실 그 마이너스 되기 이전보다 더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이때가 5,000원대였는데 근데 이건 ETF 특성상 그런 것도 있고 ETF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시간 가치가 있어가지고 마치 옵션처럼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좀 단점인데 아무튼 이렇게 계속 떨어졌다는 거 삼성 인버스 2X를 보시면 알 수 있고요. 이거 이전에보다 많이 떨어졌죠. 이 종목 말고도 한번 신한 인버스 2X도 보겠습니다. 신한인데요. 이것 역시
여기서부터 급락을 했다는 점 보실 수 있고 최근의 상황을 보셔도 계속해서 마이너스로 인버스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인버스 원유 몇 가지 더 있는데 QV 인버스도 있고요. 그 밖에 뭐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인버스 원유 그것도 네. 있잖아요. 그 삼성에서 만든 건데 이거 작년에 논란이 많았죠. 작년에 그 기초자산 월물을 막 바꾸고 해가지고 소송까지 걸렸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런 사우디아라비아의 상황, 국제 유가의 상황을 자세히 보시면서 원유를 접근하시는 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유가는 더 오르게 될지 아니면 상승을 또 멈추게 될까요?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유가도 기름도 그 물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네. 아무리 태양광을 쓰고 수력, 뭐 풍력, 뭐 이런 걸 많이 쓰더라도 결국은 이제 기름이 필요로 하는 데가 있거든요. 만약에 근데 이런 게 왜 그러면은 태양광이나 이런 게 원가가 낮아진다 하더라도 그거보다 기름값이 더 싸지면은 그러니까 태양광도 그거를 설치하고 하는데 비용이 들잖아요. 기초 비용이. 그렇죠. 그래서 이 비용인데 지금 만약에 유가가 이 정도라면은 당연히 싸지는 게 맞지만 이게 여기보다 낮아졌는데 이게 계속 떨어질 리는 없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싼 가격이기 때문에 예전에 이게 $100 이상 갔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석유 수출 기구들의 그 집단 이익, 집단적으로 모여서 산유량을 조절한다는 점, 그리고 2분기 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자,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코로나 우려 등이 추가적으로 유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아무튼 코로나19 백신 경기 이후 경기 회복 기대감이 되면은 지금 비행기 같은 경우는요. 비행기 같은 경우는 기름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네. 자동차는 요즘 전기차가 많이 나와가지고 전기차도 많이 보급이 되는데 비행기는 전기 비행기가 현재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 시스템 자체가 그 구조나 이런 것들이 아직 휘발유나 기름 체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기름을 써야지 해외로 가는데 현재로서는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 많이 안 다니지만 결국은 이게 나중에 비행기가 많이 다니는 체제로 가면은 코로나 이후 시대에는 결국은 유가는 비행기 수요 등등의 원인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원유 투자의 장점도 있을 것 같고 위험성도 있을 것 같거든요. 각각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이제 원유 투자는 일단은 그 여러분들이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현물 투자가 가장 좋아요. 근데 이 여기 화면에 보이시면 배경에 보이시면 이렇게 기름을 뽑아가지고 네. 그거 아시죠? 드럼통에 이렇게 하는 거. 네. 뭐 1배럴당 얼마 이렇게 하잖아요. 이 드럼통을 집에다 쌓아 두시는 분은 없을 것으로 없겠죠. 생각됩니다. 네. 개인 투자는. 근데 이거는 회사는 석유 회사, 정유 네. 회사는 실제로 쌓아둬요. 그렇겠죠. 공장이나 창고에 대규모로 이렇게 드럼통 해가지고 막 굴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굴려서. 근데 이게 무겁고 부피도 많이 나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실 수 없는데 결국은 현물로 투자를 못하니까 선물로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네. 선물 아니면 선물을 기초 자산으로 한 ETF, 뭐 ELW 등등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시간 가치에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만약에 1배럴당 $55인데 6개월 뒤에도 $55를 하더라도 이 가치가 떨어집니다. 가격이. 이상하게 떨어져요. 이게 왜 그러면은 내가 월물이 바뀌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2월물이 끝났다. 2월물이 끝나면은 롤오버라고 있어요. 롤오버 3월물로 바꾸고 4월물로 바꾸고 해야 돼가지고 바꾸는데 비용이 듭니다. 왜냐면 이것도 청산을 하고 다시 매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수수료나 세금 이런 거에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근월물로 바꾸는 새로운 거 바꾸는 데에서 드는 비용 처리 때문에 이게 시간 가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가장 위험해요. 저는.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비용이 달마다 듭니다. 한 달마다 네. 한 달, 두 달마다 그냥 수수료가 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할 수 없다는 점 단기로 보셔야 된다. 이거는 무조건. 진짜 장기로 지가 하고 싶다 그러면은 진짜 현물을 사가지고 드럼통을 집에다 쌓아 두셔야 돼요. 예, 그게 맞고 네. 금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 투자도 선물로 들어가면 장기 투자를 하시면 안 되고 진짜 금을 요 개 있잖아요. 금괴 요만큼 사가지고 은행에 사서 집에다 쌓아 두시는 게 제일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레버리지 상품을 추구하는 상품들이 많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손실률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10% 올랐다가 10% 하락하면은 총 수익률이 마이너스 1%가 된다고 할 때 2배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10% 올랐다가 10% 떨어졌을 때 마이너스 4%가 되는 뭐 2배로 적용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고 유가가 지금 아무리 이렇게 상승을 하는 구조를 하더라도 상승에 베팅한다 하셔도 이게 언제 또 갑자기 떨어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또 시간 가치의 부분들을 생각하신다면은 여기에 비중을 많이 실으시면 안 됩니다. 자, 다만 장점도 하나 있는데 이 주식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분산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냥 주식이 이제 코스피가 지금 3,000원 넘었지만 갑자기 또 급락을 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분산 투자 차원에서는 포트폴리오 분산 측면에서는 이게 좋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한 번은 해볼 수 있다. 이런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해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던 원유 가격이 지금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유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또 괜찮을 것 같고요. 또 포트폴리오를 분산한다는 측면으로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에서는 자동차 관련주들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세는 바로 전기차인데요. 전기차 하면 저는 테슬라가 먼저 떠오르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장에서는 현대, 기아차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전기차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또 잘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요즘 원래 기아차는 예전에는 소외주였어요. 기아차 종목이 소외주였는데 요즘은 주도주가 됐더라고요. 네. 그리고 네이버 검색 이런 거 있잖아요. 네이버 검색 순위 보면은 거의 삼성전자나 셀트리온이 상위권입니다. 근데 예전에 기아차는 10위권 안에도 거의 못 들었거든요. 네. 요즘 검색 순위량 보니까 거의 3위 안에 들고 저번에 1위도 하고 최근 항상 3위 안에 드는 것 같습니다. 기아차가 주도주가 돼버렸어요. 막 10만 원 넘어서고 이게 지금 바로 그런 거죠. 기아차 전기차 하면은 기아차가 애플카 뭐 애플이랑 또 해서 이런 것도 네. 애플카도 되고 기아차가 진짜 대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점유율을 보시면요. 네. 전기차 시장 규모가 전 세계 200만 대였는데요. 점유율이 테슬라가 25%예요. 네. 아직 테슬라가 압도적인 1위고 현대기아차가 전기차 점유율 10%입니다. 10%. 이것도 굉장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아차는 또 애플카도 있고 이런 전기차 점유율을 전 세계 점유율 3위 안에 들어간다는 점 엄청납니다. 여기에 현대차의 시가총액이 50조 원이 넘어가고 있는데 경쟁력이 있다. 덩치도 어느 정도 규모도 갖췄고 괜찮다는 거 보실 수 있겠고요. 배터리 이런 것도 계속해서 충전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전기차의 핵심은 예전에 전기차가 사실 전기차의 역사를 좀 보면은 100년 전부터 있었어요. 100년 전부터 있어, 진짜로. 근데 왜 전기차가 100년 전부터 있었는데 왜 가솔린 차를 쓰게 되냐, 네. 휘발유를 쓰냐면요. 충전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 거 옛날에. 아. 그러니까 핸드폰도 충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핸드폰 이 조그만한 거 충전하는데도 1%, 2% 남아서 100%까지 채우려면은 막 1시간, 2시간 시간이 좀 걸리는데 걸리죠. 네. 아니 이런 큰 자동차 그렇죠. 충전하려고 그러면은 네. 하루 종일 걸려요. 아. 네, 그러면은 핸드폰도 조그마한 것도 1시간 걸리는데 네. 하루 종일 24시간 걸리면 이거를 근데 뭐 하루 종일 충전해도 오래 쓸 수 있으면 또 괜찮을 수 있지 근데 않나요? 오래 네. 못 써요. 아, 오래도 못 네, 써요. 이거를 하루 네. 종일 충전했는데 만약에 10시간, 20시간 달리면 다시 또 하루 종일 충전해야 되는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핸드폰도 100% 채웠는데 네. 요즘 스마트폰 뭐 하루에 뭐 전화 몇 번 하고 인터넷 찾아보고 하면 다음 날에 또 충전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매일매일 하죠. 충전하죠. 그거랑 네. 똑같습니다, 이거. 그래서 그게 이제 관건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가솔린은 네. 주유소 가서 그냥 한번 5분? 3만 원씩 금방 충전해 주세요. 넣잖아요. 3만 네. 충전해서 그럼 네. 금방 넣고 쭉 가버리면 되는데 이거 뭐 지금 맨날 충전하기 힘드니까. 근데 이거를 테슬라가 테슬라가. 충전 네. 시간을 줄인 겁니다. 음. 그래가지고 테슬라가 혁신이다, 혁명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건데 충전 시간이 지금은 15분이면 이 큰 자동차 다 충전한다고 합니다. 오. 그래가지고 이게 eGMP인데 이게 또 현대기아차의 전기 플랫폼으로 나오는 게 배터리가 바꿨거든요. 네, 그래서 15분 만에 충전하는 거 이런 게 혁신이죠. 진짜. 그래서 이제는 100년 전부터 있던 이 전기차를 이제는 점차 보급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고 또 제네시스나 이런 것들, 제네시스 이런 것도 굉장히
처음에 내연기관으로 개발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전기차로 또 바꿀 수 있고 미국, 유럽, 중국에 또 판매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네시스가 미국에서 어느 정도 안착한 부분이 보이고 있는데요. 아이오닉 시리즈가 4월, 5월부터 출시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주가 모멘텀이 될 겁니다. 자, 중국의 전기차 업체 니오에 비해서 현대차가 저평가 받는 점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중국 내수시장 전기차 이런 자동차가 내수시장이 큰데 중국은 아무래도 인구가 많다 보니까 중국 내부에서 내수시장이 크죠. 2천만 대가 넘어갑니다. 판매되는 게. 근데 우리나라는 180만 대 이 정도로 내수시장이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저평가 받는데 이게 전 세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유럽에 활발하게 이게 자리를 잡으면은 훨씬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 네. 네, 그렇죠. 이렇게 말로만 근데 전기차 시장이 커져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저도 사실은 제가 자동차를 잘 모르기는 하는데 테슬라는 제가 또 주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테슬라는 알아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쵸. 은근히 보면 테슬라도 꽤 많이 보여요. 이렇게 네. 전기차 시장이 실제로도 커져간다는 게 체감이 되는데 그런 만큼 부품주에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부품주들이 있을까요? 네, 부품주 대표적인 거 우리나라에서는 현대모비스, 현대위아가 있죠. 둘 다 현대그룹인데 네. 이게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기아차니까 기아차에도 현대모비스가 다 납품을 하죠. 자, 그래서 이거를 좀 두 종목을 우리가 좀 계속해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요즘 핫한 네. 기아차, 매플카 뭐 이런 거 이거보다도 현대모비스를 더 좋게 보는데 왜냐하면 현대차, 기아차는 완성차 업체잖아요. 네. 완성차 업체는 시장에서 성과를 확인할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또 완성차 업체들은 워낙에 경쟁률이 너무 치열합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테슬라라던가 뭐 애플카 뭐 등등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서 중국에서도 니오가 계속해서 네.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후발주자가 계속 샛별같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부품 업체들은 이런 완성차 업체 현대모비스가 현대기아차에만 납품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네. 전 세계에 있는 그 유수의 전기차 업체들에게 납품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 경쟁이 덜합니다. 그래서 부품주들이 오히려 전기차 생산만으로 턴어라운드, 실적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노출도가 높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배터리팩, 구동 모터, 충전 시스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대모비스가 늘어나는 매출 폭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것들이 현대모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많아지고 있고요. 네. 현대위아는 이때까지는 내연기관에 대해서만 했어요. 휘발유 가솔린 차량 했는데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전기차로 좀 전환을 하는 국면에 돌입을 합니다. 이제는 전기차 부품 중에서 열관리 모듈을 생산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전기차에서 냉각수의 순환 장치가 더 고도화되는데 여기서 이제 현대위아가 활약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PBR이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요. 이것을 좀 극복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한온 시스템도 있습니다.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는 공조 시스템을 만드는데요. 네. 전기차에서 공조 시스템은 이 주행 거리를 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전기차의 예전 단점이 충전을 해도 주행 오래 못 간다는 거. 그러니까 서울에서 100% 충전을 했어요. 근데 예전에 문제가 되는 게 서울에서 부산 가면 0% 됩니다. 제로가 되게 또 부산에서 또 해야 되는데 네. 전기차 그 공급하는 그런 주유소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사실 휘발유 공급하는 데가 훨씬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차라리 왕복이라도 되면은 서울에서 충전하고 부산 갔다가 다시 오면 올라와서 괜찮은데 충전하면 되는데. 이게 가다가 어떤 건 가다가 부산까지 목표인데 가다가 떨어지는 아이고. 대구에서 떨어지는 이런 경우도 아이고, 있어요. 어떡해요. 예전에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행 거리를 늘려주는 부품 이 공조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잘하는 회사가 한온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한온 시스템이 또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현대모비스 네. 그리고 현대위아, 한온 시스템 세 가지 종목이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전기차 부품주 중에서는 이번 달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 종목도 하나 있잖아요.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유일 에너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코스닥 시장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유일 에너테크가 이제 계속해서 간담회를 열고 IPO 간담회를 열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15일, 16일 청약을 거쳐서 2월 중에 코스닥에 올라온다고 합니다. 네. 주관사는 신영증권이고요. 그래서 이게 2차 전지, 유일 에너테크가 2차 전지 생산에 사용되는 절삭 및 적층 관련 장비를 생산을 합니다. 자, 그래서 국내외 배터리 제조사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유일 에너테크가 이제 가장 그게 고객이 뭐냐면 SK 이노베이션. SK 이노베이션은 진짜 굴지의 회사죠.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신사업으로 수소 연료전지 제조 장비에도 나서고 유일 에너테크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전기차 시장의 전망이 궁금한데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세가 전기차죠. 네. 대세가 전기차고 이제 내연 기관 차에서 전기차로 다 넘어갈 거예요. 이게 사실 100년 전에도 전기차가 더 좋다고 많이 판단했는데 그 충전 시간과 오래 못 가다 보니까 그 두 가지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극복이 되고 정부 정책을 보셔야 되는데 정부 정책에서는 가솔린차보다 전기차가 무조건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요즘 가솔린차는 매연가스가 나와가지고 미세먼지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환경이 안 좋아지는데 공기가 안 좋아지면 전기차는 가스가 안 나오죠. 그 매연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친환경적이다. 이것 때문에 정부에서는 앞으로 전기차를 더 밀어주고 수소차, 전기차 이런 친환경 시장을 더 밀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호흡기 질환이라던가 이런 것들 계속 나오잖아요. 네. 폐 질환, 폐암, 뭐 폐염 이런 것들 여기에서 전기차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고요. 전기차뿐만 아니라 뭐 자율주행차, 도심 항공기, 로보틱스 등등 이런 것들을 또 현대모비스가 하고 있는 현대기아차 그룹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전기차가 시너지 효과로 계속해서 자리를 잡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친환경 기조가 감돌면서 전기차 시장의 전망은 밝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부품주들 하나씩 좀 짚어봤는데요. 현대모비스와 현대위아, 한온시스템 그리고 새내기 주까지도 짚어드렸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송범선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 중에서 두 가지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한섬과 삼성생명입니다. 먼저 한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섬은 광덕산님께서 댓글을 주셨어요. 오늘도 힘든 하루였네요. 방송 매일 잘 시청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한섬 종목 31,250원 25%의 매수를 했어요. 정보 분석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한섬은 오늘 32,100원에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31,6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네, 엄마와 딸이 동시에 선호하는 의류 브랜드. 엄마와 딸이 동시에 선호하는 의류 브랜드. 네. 사실 저는 한섬이 뭐 이렇다는 거를 잘 몰라요. 근데 네. 제가 의류 관계업자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자, 그만큼 엄마와 딸이 동시에 선호하기에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서로 네. 스타일이 다르고 그 나이대도 다르기 유행이 때문에. 다르고 하다 보니까 네. 자, 그런데 이 의류 관계업자에 따르면은 이 브랜드는 진짜 엄마와 딸이 동시에 선호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뭐 실제로 어느 정도 팬들이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그만큼 국내산 옷 중에서 한섬의 브랜드인 타임이 명품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보통 엄마와 딸이 선호하려면은 명품 뭐 구찌라던가 샤넬 이런 건 둘 다 선호하잖아요, 다들. 네. 그 정도로 이게 한국 시장에서 명품 이미지로 자리를 잡았다는 거고 충성 고객이 많습니다. 자, 브랜드 가치를 보유하고 있고 고정팬이 있어서 코로나 시대에 매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사실 코로나 시대에 의식주 중에서 먹는 거랑 이런 것들은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매출이 잘 안 떨어지는데요. 의류 업체들은 매출이 거의 다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밖에 잘 안 나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옷을 새로 잘 안 사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매출이 떨어지는데 이 한섬은 이 매출이 별로 안 떨어졌어요. 거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팬덤이 있어요. 팬덤이. 뭐 물론 안 좋아하시는 분은 안 좋아하시겠지만 확실한 충성 고객이 계속해서 구매를 한다는 거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매출이 안 떨어지는데 할인을 안 한다는 점입니다. 예, 보통 할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힘든 의류업체가 힘든 시절에는 막 싸게 70% 할인 80% 세일 하는데 이건 노세일 정책이에요. 그래서 할인을 안 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할인을 안 하고, 자, 더 놀라운 사실은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할인을 안 해요. 놀라운 게 많은 게. 네, 왜냐하면요. 아니, 보통 네. 베이커님도 옷을 이렇게 사보시면 아시잖아요. 네. 백화점 가서 딱 사면은 네. 막 20만 원 하는 게 이 인터넷 쇼핑하면은 막 할인돼가지고 가격이 다르죠. 막 네. 13만 원, 12만 원 이렇게 하잖아요. 다른 경우 꽤 많아요. 네. 네, 근데 한섬은요. 한섬은 만약에 백화점에서 파는 옷이 50만 원이다. 인터넷에서 딱 봤는데 50만 원 똑같아요. 그런 브랜드도 정작- 있어요. 네, 그러면 맞아요. 열받잖아요. 아니 내가 일부러 네. 이걸 싸게 살라고 온라인으로 사는데 근데 이거는 항상 그렇게 해요. 한섬은 그 정책이 왜 그러면은 근데 또 더 놀라운 사실은 온라인 쇼핑몰에 네. 그게 늘었다고 합니다. 매출이. 최근에 오. 코로나 때. 그러니까 보통은 그렇게 되면 뭐하러 사 이거? 딴 거 사면 싼 거 사면 되지. 이런데 충성 고객이 워낙에 팬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아니 이게 더 늘었어요. 온라인 오. 최근에 코로나 시대 때. 그래서 매출이 전체적으로 유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할인과 상관없이 나는 이게 비싸도 산다. 할인 안 해도 돼. 나 네. 무조건 새로운 신상품 나오면 살 거야. 이게 그런 거고요. 이 한섬이 다른 판매 업체를 통해서 판매를 안 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예전에 보시면 나이키 같은 경우도 아마존을 통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네. 뭐 11번가 옥션 이런 거 있잖아요. 지마켓 이런 걸로 절대 안 해요. 한섬은 자체 브랜드 인터넷 사이트인 한섬닷컴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만 합니다. 그게 바로 내가 내 자존심 지키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자, 그리고 다른 패션 업체들은 제조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베트남이나 중국, 필리핀 이런 데서 공장을 하잖아요. 네. 인건비를 낮추기 위해서. 근데 이 한섬은 특이한 게 국내 공장과 30년 동안 계약을 계속합니다. 오. 해외 공장 안 돼요. 왜 그러면은 오. 국내 공장과 네. 그만큼 소통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뭐 브랜드 새로 나오면 이거 바꿔달라 직접 찾아가서 만나고 소통하고 이거 국내 공장을 실력 있는 데만. 그러니까 인건비 싸다고 재료비 줄이려고 이거 한 게 아니라 실력 있는 딱 실력만 보고. 예, 그것만 보고 하기 때문에 네. 얘네랑 믿고 30년 동안 함께하고 퀄리티를 보장을 하는 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점을 말씀드렸고 한섬이 현대백화점 그룹이에요. 네. 근데 앵커님도 보시다시피 여기 파크원 옆에 보시면 네. IFC 건물 파크원 막 공장 그거 건설하잖아요. 네, 네, 하죠. 거기에 현대백화점 들어서는데 네. 현대백화점 자회사가 한섬이에요. 그래서 그 백화점에 또 들어서서 판매가 잘 될 걸로 보여지고요. 한섬의 브랜드가 타임, 뭐 시스템 마인, SJ, SJ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오늘 실적 발표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도 보시고 아무튼 모멘텀 여전하고 영업이익이나 뭐 다들 꾸준하게 유지를 합니다. 한섬은. 자,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광덕사님이 좀 싸게 잘 사신 것 같아요. 저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광덕사님은 아까 전에 여기 보니까 31,250원에. 네, 더 지금 가격보다 더 싸게 사셨는데요. 네. 지금 저는 이거는 좋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인데 이거 월봉으로 좀 살펴볼게요. 월봉. 네. 월봉으로 보시면요. 이게 48,000원부터 떨어졌는데 다시 한번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장기 추세는 이렇게 97년 옛날 20년 동안 장기 추세가 또 상방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한섬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섬은 굉장히 지금 들어보니까 놀라운 부분이 많은 의류 업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시국에서도 매출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 느낌이 드는데요. 특히 광덕사님께서는 지금 매수가가 적정하게 좀 저가에 잘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전망도 긍정적으로 해주셨으니까요. 한번 참고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삼성생명입니다. 삼성생명은 멍인님께서 댓글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잘 봤어요. 삼성생명 75,200원에 20% 분석 부탁드려요. 앵커님은 미인이십니다라고 댓글을 주셨어요. 네, 마지막 거 제가 좀 민망해서 네, 이번에는 삼성생명 주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생명은 71,100원에 시작해서 71,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네, 1위 생명보험사. 1위 생명보험사. 네, 삼성생명은 일자를 놓친 적이 없어요. 오. 1위를 이 삼성생명이 상장하기 전부터 예전에 전 기억하거든요. 그때도 주식하고 있었으니까. 예전에 비상장사였는데 처음 IPO를 해가지고 상장할 때 그때부터 1위였습니다. 생명보험사. 오. 네, 그러니까 거의 처음부터 1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상장할 때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1위를 놓아준 적이 없고 후발주자들이 생명보험사들이 있는데 못 따라오더라고요. 확실히 삼성 이미지가 확실히 그 자리를 잡았고 굉장히 보험 업계 자체가 안정적이고 배당도 꾸준히 지급하는 게 삼성생명입니다.
자, 그리고 손해보험사랑 좀 비교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손해보험사보다 저는 생명보험을 약간 더 좋아하는 게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 9.11 테러 있었죠. 예전에 네. 20년 전에 있었는데 그때 쌍둥이 빌딩이 무너져서 엄청나게 손실을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은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요, 건물이나 차량 이런 대물보험이 주거든요. 근데 생명보험은 대인보험이 주입니다. 건물은 생명보험사에서는 건물은 절대로 그거를 보장을 안 해줘요. 보장보험이 없고 무조건 사람 생명, 사람이 죽으면 돈 받는 종신보험 아니면은 뭐 연금보험 이런 거죠. 근데 사람이 많이 죽으면 악재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망을 했어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생명 실적이 더 좋아졌습니다. 이상하게 더 좋아졌어요. 원래 사람이 많이 죽으면은 이거 이렇게 종신보험 이거 돈을 줘야 되니까 실적이 안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오히려 호실적이 된 게 사람들이 나도 죽을지도 모른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더 이참에 보험 가입해야지. 왜냐면 나도 지금 또 안 걸릴 수도 모르고 코로나 때문에 죽을 수도 몰라. 이 생각에 더 많이 가입을 해가지고 매출이 네. 더 올라갔어요. 불안감 근데 때문에. 불안감. 그러니까 이게 뭐 건물 9.12 테러 같은 경우는 진짜 폭삭 무너앉으면은 그거 건물 보장성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망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네. 워렌 버핏도 그때 손해보험사 많이 투자했는데 워렌 버핏이 주주총회에 딱 밝혔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주주 여러분 제가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9.11 테러까지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손실이 엄청 큽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생명보험은 그럴 일이 절대 없어요. 지금 이렇게 사망 많이 하고 이래도 오히려 더 사람들이 보험 하나 더 해야겠다. 그래서 영업이 이런 게 늘어나는 이런 상황으로 삼성생명 보시면 되고 최근에 4분기 실적도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 부분 삼성생명 저는 상당히 좋게 보고요. 삼성생명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생명 차트 보시면은 여기서 좀 떨어졌다가 코로나 때문에 떨어졌다가 그 뒤로 계속 오르죠. 계속 올라서 약간 눌림목인데 이거 최근에 배당 약간 줄였다고는 하지만 실적이 워낙에 또 좋아져가지고 네. 저는 이거 상승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월봉을 좀 보셔도 지금 여기서 눌렸는데 13만 원부터 떨어졌거든요. 저는 최소한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10만 원까지는 가야 되는 밸류에이션상 가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생명은 생명보험에서 1위 자리를 내준 적이 없는 업체입니다. 지금 주가도 계속 잘 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눌림목이 잠깐 나타나긴 했지만 앞으로의 전망이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투자 의견에 참고해서 한번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1시에도 저희와 함께 방송 시청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주말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